네, 더드라이브 조창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BMW 5 시리즈의 7세대 모델 530i 가솔린 엔진이죠. 그 20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530i를 타고 시승을 좀 나왔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시승을 함께할 한수아 차장님을 모시고 지금 시승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차장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530i를 6개월 전에 구입을 해서 현재 타고 있는 오너입니다. 오너 입장에서 530i가 어떤 차인지 좀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 530i M 패키지 플러스 모델을 6개월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탔죠? 그 전에는 볼보 V50이라고 외건을 탔죠. 네. 자동차를 뭐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뭐 한간에 얘기로는 뭐 직장 생활하고 월급 타는 이유가 차 바꾸려고 네, 탄다고. 저는 이제 원하는 차를 타려고 돈을 버는. 네. 그러면 일단 뭐 차가 어떻게 바뀌었나 외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5 시리즈가 처음 7세대가 나왔을 때 많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뭐 벤츠 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바뀌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안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많이 바뀌었죠, 그죠? 네, 제가 운행을 해본 바로는 굉장히 소소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 이 키드니 그릴이 그 액티브 에어플랩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열리고 닫히면서 그 안에 엔진룸의 열을 관리해서 공기 저항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키드니 그릴과 그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주간 전조등이 예전에 그 엔젤아이라 그래서 동그란 형태 그렇죠, 많이 그렇죠. 좋아하셨던 그 발광에서 지금은 약간 이제 곡선형으로 육각형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커진 느낌이 들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앞트임이 네, 앞트임을 했죠. 이게 풀 LED죠? 네, 플레이. 어댑티브 LED 풀 LED. 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기 이제 이 M 브레이크 캘리퍼 파란색의 요 캘리퍼가 굉장히 예쁘게 앞뒤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타이어가 지금 럼플렛 타이어잖아요. 네, 그죠? 18인치 그렇죠. 네, 스포크 여기 써있네. 럼플렛 타이어. 타이어고 예, 18인치. 네. 18인치 좀 안 작아요? 좀 느낌이? 좀 왜소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한 19인치 정도 되면 딱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타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타면서는 사실 모르겠는데 이제 내려서 볼 때 더 컸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크면 더 멋지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에어덕트가 이제 이게 가짜가 앞핸더에 아니죠? 네, 뚫렸죠? 실제로 뚫려 있어요. 뚫렸네. 예. 그럼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 타이어하고 휠을 하고 이걸 다 식히고 그 공기가 일로 이렇게 빠져서 일로 나간다. 에어덕트를 통해서 나가는. 이제 설계는 그런 설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서 눈에 띄는 게 요 M 배지. 네. 그리고 사이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곡선 라인이 많아졌다. 이 캐릭터 라인도 이제 두 줄이 되면서 되게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이게 느낌이 있고요. 지금 캐릭터 라인이 얘하고 이렇게 두 줄. 네. 그죠? 이게 조금 이 테일램프가 좀 커졌어요, 그죠? 네, 테일램프도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커진 느낌이 들고요. 이건 이제 엑스 드라이브고. 네. 그죠? 한 팀장님 차는 엑스 드라이브 아니고. 저는 엑스 드라이브가 아니에요. 네. 아쉽다. 뒤에 머플러 팁이 약간 사각형으로 두 개가 이제 되게 듬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두 개가 있었어요. 예. 그죠? 그랬었죠. 그랬던 네. 이것도 좀 변화된 디자인이고요. 실외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변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정돈했다. 네네. 그죠? 그리고 좀 더 세게 강인하게 캐릭터 라인도 좀 넣고 네. 그 LED 전구도 사실은 그 어댑티브 FLED로 뭐 전조등이 되면서 밝기도 많이 밝아졌고 네. 이전보다 네. 확실히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 게 있죠. 뒷좌석 공간이 그냥 이전 모델보다 뭐 많이 넓어졌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죠. 그 차체는 넓어졌다고 하는데 느껴지는 건 체감으로는 사실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레그룸이 조금 더 여유 있어졌다라는 느낌은 뒷좌석에 앉아보면 가질 수 있어요. 네.
아, 레그룸이. 예, 그리고 이제 2열에 뭐 음. 공조 장치라든가 뭐 송풍구라든가가 있어서 저는 이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어디? 아, 저 성풍구. 2열에 양쪽에 비필러 부분에 송풍구가 있고 이제 여기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네, 뒤에 이제 사람 타면 자기들에 맞는 걸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여기 중간중간에 M 딱 마크 붙여놨네. 네, 이런 도어셀도 이제 M 패키지의 종류 중에 하나죠. M이 저렇게 달려있으면 타고 내릴 때 기분이 달라요? 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조기에? 네. 아. 밤에 보면 되게 느낌이 있죠. 네. 뒷좌석을 보시면 일단 그 내부 자체가 뭐 이런 우드라든가 아니면 이 가죽 대시보드, 그다음에 적절한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약간 묵직하고 좀 얌전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정갈하게. 네, 그리고 이제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게 격자 무늬로 퀼팅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타이핑도 너무 예쁘고요. 이런 타이핑도 들어가 있고 이전 세대의 시트보다는 훨씬 더 착좌감이 좋아졌고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조절이 세부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가 이거는 앞뒤 그죠? 네. 이 조절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이런 뭐 퀼팅이라든지 이런 바느질이 너무 많으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촌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네, 그죠? 네, 꽤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제 나파 가죽 자체가 굉장히 질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매끄럽고 견고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 통풍 시트죠? 네, 통풍도 되고 열선도 되고. 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전 모델보다 그죠? 여기 뭐 액정도 들어가 있고 네. 크기도 엄청 커졌어요. 그죠? 네, 일단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키와 스마트 키 두 개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키는 이제 차량 밖에 있어도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문을 잠궜는지 닫혀져 있는지, 뭐 차량문, 차문, 트렁크 리드까지 닫힘 열림이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창문 닫힌 거, 뭐 선루프 닫혔는지 열렸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들,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차량 점검 그런 게 다 이런 여기 것들이, 표시가 돼요? 네, 표시가 되고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하라고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가는 거리, 주유량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도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확인이 되죠. 이제 유용하지만 사실은 이 부피가 좀 커서 실제 평소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 마우스 보통 무선 마우스 정도의 크기. 네, 엄청 보시면 크네요. 될 것 같아요. 무거워요? 꽤 무겁죠. 남자들이 이렇게 가볍진 않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전을 해서 센터에 충전을 해서 이제 갖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도 좀 있고요. 충전해야 네, 돼. 이렇게 핸드폰처럼 보통 충전 몇 번 했어요? 지금 6개월 만에. 매일 쓰지 않으니까 음.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전해야겠네. 그렇다고 봐도 되고요. 네, 매일 쓴다면 사실 더 많이 충전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키를 보고 나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되게 신기하다. 예쁘죠? 이렇게 크다. 그러면서 야, 이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 있구나. 네. 그래요. 재미있는 기능이죠. 지금 5 시리즈를 구입한 게 언제죠? 530i 구입한 게? 3월 말. 3월 말? 네. 그러면 한 6개월 가까이 탄 거네요. 네네. 이게 왜 동급 차들이 많잖아요. 벤츠도 있고 볼보도 있고 뭐 제네시스 국산차도 있고. 근데 왜 하필 530i를 샀어요? 제가 차를 사려고 결정을 하고 제네시스, 그다음에 벤츠 2300, 그리고 볼보 S90, 그다음에 벤츠의 또 SUV 모델, 그리고 이 차까지 해서 총 5개 모델을 이제 시승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E300과 S90 그리고 이제 530i를 최종 후보에 올렸죠. 그랬는데 일단 그 E300은 제가 원하는 옵션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반절 주행 기능이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망설여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개솔린 모델인데도 진동이 좀 느껴졌었고 소음이나 그랬고 이제 S90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볼보를 타기도 했었고 그런 어떤 브랜드에 대한 끌리는 마음도 있고 또 실승을 해봤을 때 고급스러운 안에 그 인테리어와 이제 오디오가 무엇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죠. 오디오. 네, 볼보 오디오는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계약까지 하고 기나긴 기다림을 이제 참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그 저랑은 인연이 닿질 않았고 그 다음에 시승했던 차가 이제 530i였죠. 네, 처음에 530i의 그 첫인상은 그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이렇게 외관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시승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이 차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몇 번이나 하셨어요, 시승을? 3번 타봤습니다. 3번. 네. 신중하게 샀네. 그렇죠. 그 530i를 시승을 하고 느낀 점은 잘 나간다. 그리고 일단 되게 편안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네, 그 세 가지가 제가 그 차를 사기 위해서 고려했던 점들을 다 충족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벤츠보다 더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 그 6세대 BM 이 528i보다도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특히나 뒷좌석에서 느끼는 소음이나 진동이 BMW가 훨씬 더 조용한 느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5 시리즈 이제 한 6개월 정도 탔는데 530i 타면서 여성 오너로서 와 이런 건 여성 운전자가 타기 정말 좋았다 이런 거 있어요?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남성들도 좋아할 법한 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그 적절한 주행 성능과 적절한 그 어떤 승차감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편의 장치들이 굉장히 운전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뒷좌석에 누구를 태워도 다 불편해하지 않을 승차감을 갖췄고 그리고 일단 주행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었고 또 가속도 굉장히 부드러웠고 또 연비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연비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첨단 안전장치들과 그다음에 운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의 장치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할 때 굉장히 큰 매력이고 지금 6개월 탄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 이게 좀 이 5 시리즈건 벤츠 2 시리즈건 E 클래스건 약간 디젤을 살까 가솔린 살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때는 디젤이 거의 석권하다시피까지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가솔린이 조금 각광받긴 해도 그런 고민은 안 했어요? 사실은 저는 디젤의 그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에 10,000km 조금 덜 타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연비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가장 크게 고려했던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면서 실제 연비는 어때요? 제가 일단 그 주행 그 비율을 보면 시내가 한 70%, 그다음에 고속도로 한 30%, 요 정도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 그 트립에 찍힌 걸 보면은 저는 이제 후륜 모델이지만 9km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실연비가 11.2km란 말이죠. 공인 연비가. 그랬을 때 글쎄요, 크게 다르지 않은 만족스러운 연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울 시내잖아요, 그죠? 다 서울 시내가 9km. 네. 그러면 이 여성 운전자들이 특히 인테리어 같은 거 굉장히 또 중시하는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이 BMW 인테리어? 인테리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일단 그 BMW 이번에 바뀐 530i의 내부 인테리어는 스포티한 외관과는 달리 좀
저는 묵직하고 조금 정돈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E-클래스 같은 경우에 안에가 굉장히 막 와이드한 곡선이나 아니면은 뭐 그 하이그로시를 많이 사용해서 좀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느낌, 동글동글하고 에어벤트도. 근데 BMW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단은 되게 무광의 우드 트림이라든가 크롬,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하이그로시를 써서, 그리고 이제 가죽 대시보드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세차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 실내 세차는? 실내 세차는 일단은 시트는 가죽 전용 클리너 그 물티슈로 닦고요. 네. 안에도 물티슈로 닦고 있는데 그 제가 해본 바 가장 좋은 거는 안경 닦기. 안경 닦기. 이 하이그로시는 정말 기스나 그 스크래치나 그 지문에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티슈로 닦아도 그 물 얼룩이 남게 마련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물티슈를 적절하게 말려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안경을 닦는 그 약간 융과 같은 그 천이 굉장히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에는 늘 그 안경 닦기가 들어있죠. 그렇구나. 그거 진짜 아이디어네. 팁이죠. 난 한 번도 안 닦아봤는데 안경 닦기로 한번 닦아봐야겠네. 그러니까 이 하이그로시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화려함을 더해주긴 하지만 이제 저처럼 청소하기 싫어하는 운전자들한테는 정말 골칫거리예요. 네, 이게 조금만 뭐 이렇게 손대도 지문이 그대로 남고 또 먼지가 쌓인 게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 크롬도 그렇고 하이그로시도 그렇고 물티슈로 보통 나도 거의 물티슈로 실내 많이 닦는데 이 닦으면은 문제는 그 물방울 남아서 그렇죠. 나중에 부에 너무 싫으니까 그거는 정말 꼭 해봐야겠네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BMW의 또 최고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주행 성능이잖아요. 가속력,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의 그런 핸들링. 이 가속 성능은 어때요? 이 530i 가속 성능. 평소에 좀 밟고 다니죠? 네, 저는 이제 받은 걸 좋아하는데 일단 저속에서는 약간의 그 변속 충격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그 뭐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이 BMW의 진가가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핸들링 자체가 뭐랄까요, 좀 그냥 깨끗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조향하는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핸들이 움직이고, 그게 적당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적당히 물렁하고 또 적당히 딱딱하고, 굉장히 그 가속 성능은 동급 대비 최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뭐 제로백이 6.2 그죠? 6.2. 이건 이제 엑스드라이브는 6.0. 6.0. 예. 그냥 일반은 6.2. 네, 후륜 모델은 6.2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정말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나 느낄 법한 그런 이 제로백을 이제 4기통 세단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일반 직장인이면서 가정주부면서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직장을 차 바꾸려고 다니거든요. 좋은 차 타려고? 네, 좋은 차 타려고. 모아서 좋은 차 타려고. 네, 네, 차가 부럽다.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지금 사실은 이런 꼬불꼬불한 길, 이런 와인딩 코스만 아니면 컴포트, 뭐 에코, 스포츠 이런 주행 모드도 한번 해보면 그렇죠.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뭐 그게 불가능하니까. 네, 그죠? 의미가 없죠. 지금 이제 530i는 그 드라이빙 셀렉터가 이제 에코 프로, 그러니까 에코 연비 운전하는, 그리고 이제 컴포트 노멀한 주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가 스포츠가 있어요. 근데 스포츠가 되면 이제 계기판 디스플레이 색상도 변경이 되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변속에서 조금 더 충격이 가해지고, 또 이제 엔진음도 더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쭉 뻗은 도로에서 좀 이 운전 좀 밟으면서 하고 싶다 하면은 스포츠 모드도 좋죠. 재밌죠. 평상시 다닐 때는 에코로 다녀요? 컴포트로 저는 다녀요? 컴포트로 다녀요. 컴포트로. 왜 에코로 많이 다니잖아요, 사람들. 에코는
이게 무거운 게 느껴져요. 좀 답답해요. 네, 그래요? 눌러도 네, 그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랑 다르지만 이게 지금 엔진이 예. 이 전 모델이 528i고 그죠? 네. 이게 이제 530i 이제 후속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네. 이 6기통에서 4기통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렇게 어떤 출력이나 이 cc도 2000cc고 그건 3000cc고 이제 네. 다른데 평상시 주행할 때 좀 이 다운사이징 하는 엔진이 뭐 좀 그렇다 뭐 이런 느낌은 있어요. 어때요? 사실 제가 처음 차를 고를 때 그래도 3000cc는 돼야지 이제 타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유럽 세단 중에 3000cc를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업체 모든 브랜드가 다운사이징이 대세가 되었고 이 BMW의 경우에도 이제 528i는 그 6기통 엔진이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4기통 그 통 알루미늄 구조의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이제 530i에 장착이 된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일단 출력이나 가속 성능이나 뭐 특히 정숙성 부분에서 결코 그 CK6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지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흔히 말하는 그 6기통이 갖고 있는 그 부드러움 그런 부분은 약간씩 아쉬울 때가 있어요, 고속에서. 하지만 그 착착 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듯한 그런 정말 매끈한 부드러운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특유의 스무스한 그런 부드러움이 V6 있는데. 특유의 그런 게 있죠. 네. 꽁짝꽁짝 맞아요. 그런 게 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터보 엔진으로 이제 4기통 엔진도 출력이라든지 가속 성능, 특히나 정숙성에서는 결코 뭐 뒤지지 않는다. 네, 매우 만족스러운 엔진입니다. 이게 252마력에 네, 맞습니다. 최대 토크가 35.7. 네. 그 정도면 사실 250마력 정도 되면 그냥 일상 주행에서는 뭐 크게 좀 답답하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못 느끼죠. 맞아요. 200마력이 넘어가면 네, 이 정도 차급에서 그죠? 네, 네. 이 후륜구동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핸들링이잖아요. 네. 핸들링은 사실 뭐 그냥 이 BMW가 광고하고 홍보하듯이 그래요? 어때? 실제 타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핸들링이 그냥 아주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너링 시에도 차체가 많이 쏠리지 않는 느낌, 안정적으로 코너링이 가능하고 그냥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차가 아주 깨끗하게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막 그 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자로 잰 듯한다. 그래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뭔가 막 이렇게 많이 꺾이고 뭐 이게 과하게 반응이 오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요 정도 꺾으면 이 정도 가겠지. 라면은 그거를 정말 충실하게. 네. 운전자 속이지 않고. 네. 이게 또 사실 이 뭐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나 뭐 이제 후륜이니까 오버스티어가 나겠죠. 예, 그죠? 그렇죠. 그런 건 어때요? 사실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예전 타던 차가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못 느꼈고 오히려 사실 코너링 시에 되게 앞바퀴가 되게 노면에 붙어서 잡아주면서 도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요즘에 뭐 차들이 너무 잘 만드니까 그렇죠. 핸들링 같은 것도 너무 다들 네. 좋으니까 특히 BMW 같은 거는 뭐 핸들링이나 주행 성능 즐겁게 펀드라이빙 이런 걸 목표로 만든 차라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가정에서 패밀리카로 쓸 때 이제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도 태우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이에요, 그죠? 그렇죠. 시트 뭐 실내도 넓어야 되고 트렁크도 좋아야 되고. 네. 어때요? 이 실제 타고 다닐 때 트렁크나 실내 공간? 일단 2열은 그 기존 6세대 대비 이제 차체가 좀 넓어지면서 뭐 레그룸이라든가가 넓어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체감은 크게 못 하겠어요. 다만 이제 뭐 성인 2명 정도가 크게 불편함 없이 뭐 아주 장거리가 아니고는 네 충분히 뭐 탑승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조금
조금 불만인 것이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이 이제 뒤에 이제 다 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돌출이 되게 많아요. 양옆으로? 네, 양옆으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공간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골프채 실어봤어요? 골프채 실어봤어요. 2개까지는. 근데 네. 2개를 더 실기는 하겠죠, 당연히. 네네네. 3개 네. 이상, 4개까지 그렇게 돌출이 되면 4개까지는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요리조리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4개 4개까지는 안 들어가요?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네. 유모차는 실어봤어요? 유모차도 안 실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캐리어, 저희 여행용 캐리어. 캐리어가 한 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로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막 서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들어가야 되고 그 레고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네, 맞춰야 이렇게 되는구나. 모듈화가 돼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공간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 실내차 크기를 크게 하려면은 휠하우스를 안으로 넣어야 되고 트렁크를 많이 또 차지하게 되고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할 거예요. 설계가 최근에 설계들은 왜냐면 이걸 차체를 최대한 바깥으로 빼야 되니까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설계한 사람도 머리 아프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종 전자 장비들이 워낙에 네, 새 모델이 나오면서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매립할 공간이 이제 트렁크가 가장 그렇죠.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잠깐 그 엔진 배기량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 요새는 그 뭐 유로 6까지 이제 맞춰야 되고 그죠? 네.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젤 차가 어떤 그 배기가스의 문제가 디젤 차에만 국한된 것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가솔린 차도 이 배기가스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다운사이징이 전체적인 큰 흐름인 것 같아요. 탄 연료도 언젠가는 고갈이 될 테고 뭐 그것뿐 아니고 어떤 이 대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뭐 4기통이지만 어쩔 때는 이제 나중에는 뭐 이런 큰 차도 3기통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난 1600cc 뭐 이런 게 지금 어디야 푸조? 뭐 이런 몇몇 차들은 그 최고 큰 세단 플래그십 세단에 뭐 1.6짜리 그 엔진을 넣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기 뭐 지금 SM6 가는데 SM6 디젤도 2.6 있고 그죠? 뭐 그렇다 보면 점점 엔진 크기는 작아지다가 최후에는 엔진이 없어지겠죠. 전기차 나오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대세 같아요. 그냥 V6 뭐 V8, V10 뭐 이런 건 최고의 부의 상징이 그렇죠. 어느 순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만간. 주행 모드가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네.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아까 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컴포터로 다닌다고. 네. 그죠? 고속도로 올라오면은 스포츠 많이 해요? 네, 가끔 이제 스포츠 쫙 뻗은 도로에서는 네, 재밌거든요. 일단 이제 스포츠로 변경을 하면 계기판이 이제 굵게 물이 들어요. 그리고 잠깐. 굉장히 여기 이제 다이나믹 어쩌고저쩌고 써 있네요. 네, 그리고 보기 편하게 임팩트 있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바뀌죠. 바뀌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안 느껴지시겠지만 약간 변속할 때 이제 울컥거림이 조금 느껴져요. 그게 보통 왜 변속을 반응이 조금 느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단 기어를 쓰니까.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는 그 좀 시끄러운 소리를 잘 못 느끼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밑에서 하부에서 약간 소리가 많이 온다는 느낌은 들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배기음이 확 들리는. 그렇지. 약간 다르네요. 네. 그리고 계기판이 사실 너무 예뻐요.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의 계기판이. 빨간색인데? 네, M 이제 로고도 눈에 띄고 이렇게 속도도 눈에 보이기 쉽게 기어나. 소리가 약간 달라지네요, 그죠? 한번 컴포터로 한번 바꿔볼래요? 네, 여기서 이제 컴포터로 바꾸면 다시 계기판이 이제 숫자로 돌아오고요.
하필 고승안에 시멘트네요. 그러네요. 아, 속도는 같은데 약간. 혹시 느낌이 부드럽네요. 네. 에코 한번. 에코 모드가 되면 약간 깝깝해지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이제 파란색 계기판이 바뀌고 지금 이제 못 느끼시겠지만 운전하면서는 좀 갑자기 묵직해진 느낌이 있어요. 엑셀을 밟아도 가속 페달이 예. 묵직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갑갑한.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 시내길을 다닐 때는 컴포터로 다니다가 네. 에코는 거의 쓸 일이 없겠네요. 네, 에코는 사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컴포트로 다니다가 에코로 내릴 일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름 아끼고 싶은 사람들은 에코로 많이 타겠다. 예, 저 정속 주행하시는. 가격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격? 차 네. 가격? 네. 총 지금 타고 계신 게 530i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네. 차 가격 얼마예요? 제가 7,130만 원? 네, 7,130만 원. 예. 한국은 모든 5 시리즈가 다 M 스포츠 패키지를 100% 다 장착을 하죠, 기본으로. 예. 그 패키지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 M 스포츠 패키지가 안 들어가면 5,99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6,990만 원. 근데 플러스라 7,150? 7,130만 원. 7,130. 그 정도 가격이면 뭐를 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일단 동급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클래스가 있겠죠. 2,300 뭐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편의정치 중에 반자율 주행 기능을 추가하면 아마 7,000만 원 중반 7,600원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S90 T5 역시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이 있는데 그 상위 모델을 구입할 수 있죠. 네. 7,100? 또 네, 7,200 정도 하죠. 네. 7,200. 인스크립션. 네네. 혹시 렉서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렉서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봤어, 렉서스? 제가 예전에 한번 타봤던 렉서스의 느낌은 정말 약간 지루한 느낌이었어요. 재미가 없달까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차를 싫어하는구나. 네, 이게 그야말로 그냥 재미없다, 차가 지루하다. 네. 정말 안락하고 좋잖아요, 부드럽고. 그렇죠.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용하고. 네, 근데 사실은 요즘 뭐 BMW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조용하거든요. 네, 실내가 충분히 정말 방음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일본 차가 가졌던 그 정숙성이라는 그 장점은 사실 요새는 크게 메리트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숙성은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모든 게 다 차가 조용하니까. 네, 특히 가솔린 모델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게 지금 또 그 300H, ES300H가 뭐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그건 또 하이브리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죠? ES350이 되면 3,500cc가 되고. 3,500cc니까. 예. 그 일본 차들은 또 2.4, 3.5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약간 독일 차랑 좀 다르죠. 네네. 그 엔진 구분하는 게. 네. 그래도 좀 의외긴 하네요. 렉서스를 아예 처음부터 구매 대상에서 생각을 안 했다니까. 여자들 렉서스 좋아하는. 좋아하죠. 네, 주위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차 산다 그랬을 때 렉서스를 추천한 지인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예전에 탔을 때의 그 약간 지루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제규어는 XF 있었죠. 네. 제규어는 네. 안에 인테리어 디자인이 사실 저는 너무 취향이 아니에요? 별로였습니다. 네. 네, 제규어가 뭐 갖고 있는 약간 뭐 아날로그라면 아날로그인데, 맞아요. 네,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걸 또 제규어 마니아들은 또 제규어만 타긴 그렇죠. 하는데.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제규어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나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쳐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약간 제규어에 대해서. 네.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내세우는 굉장히 신박한 기능인데. 그래요? 되게 신기하네. 네. 야, 나도 되네.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양 옆에 네. 이 제스처 컨트롤 동작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서 이제 한 3-4가지 간단한 동작, 오른쪽으로 돌리고 뭐 왼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V로 찌르고 찌르면 어떻게 돼요? 음소거가 돼요. 지금 음소거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다시 신기하네. 네, 볼륨을 다시 높일 수 있고. 네. 이거는 진짜 안 해봤는데 직접. 그렇죠. 네. 이게 뭐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손 동작을 계속 이제 익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반응이 사실 약간 반박자 늦어요. 굉장히 절도 있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네, 내 차에 이런 기능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재밌는. 애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그렇죠. 했는데 꼬맹이들이. 네. 또 딴 기능 있어요, 제스처? 이렇게 넘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화기에 연결이 됐을 때 전 통화를 한다. 또는 블루투스로 이제 전화가 울리면 이렇게 해서 받거나. 네, 그런 게 이렇게 하면 받아줘? 네, 3-4가지의 기능들이 있어요. 볼륨, 전화. 그다음에 그 소거하는 기능. 네. 전화도 소거돼요? 전화를 소거한다? 전화 거절한다? 그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야, 되게 신기하다. 네. 네, 이거는 진짜 안 해봤네. 이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죠. 근데 이제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가끔 얘가 오인식을 해서 갑자기 소리가 막 커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센서가 얘기할 있다 때, 보니까. 네. 막 이렇게 설명할 네, 때.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액션을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하네. 아주 좋네. 그리고 이제 돌릴 때 이렇게 흐물흐물 돌리면 안 되고 딱 끊어줘야 돼요. 절도 있게. 그래 이제 거기까지가. 재밌네요. 나중에 미래에는 약간 뭔가 이렇게 모션만으로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다 작동이 되는 그런 것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능이 있구나. 재밌네. 반자율 주행은 어떻게 써봤어요? 평상시 운전할 때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동차 전용 직선 도로에서 차들이 좀 막힐 때 꽤나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100% 이렇게 차선 인식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에 대한 방어는 불가능하지만 가나서나를 반복하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럴까요? 일단은 차선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를 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스티어링 휠 모양이 계기판에 나타납니다. 차선과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속 주행 장치 활성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얘가 지금 리미트가 걸려 있네요. 리미트 속도보다 제가 지금 속도가 더 나니까 네, 활성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껐고요. 네, 일단 지금 속도를 낮추니까 활성화가 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계기판을 보시면서 조절을 합니다. 칸수로.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가까워진 네. 앞차와의 간격이죠. 그리고 자, 일단 속도를 제가 더 올려. 80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발과 손을 뗀 상태고요. 지금 차량이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계기판에 스티어링 휠 색깔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핸들을 잡아라. 너무 오래 반자율 주행했다? 네, 경고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핸들을 한번 건드려주면 또다시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이제 노란, 떴죠. 이게 반자율 주행이 잘 되긴 하는데 뭔가 약간 어설프긴 하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네, 굉장히 그 외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빗길 같은 데서는 저는 차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빗길에서. 예. 그럼 좀 어두워지면 또. 예, 어두운 빗길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그냥
그 뭔가 좀 이렇게 피곤하고 좀 스트레스 있는 상황에서 잠깐씩 이제 그렇다고 뭐 주의를 이렇게 부주의하기에는 힘들고 핸들을 놓고 잠깐 이렇게 좀 휴식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기능으로는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530i 타면서 뭐 후회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어때요? 사고 나서? 있었어요. 뭐가? 그 이번 여름에 비 많이 왔잖아요. 장마철에. 많이 왔죠. 제가 장마철에 이제 빗길에서 주행을 한 후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에폭시 바닥이라고 하나 그 방수 처리된 네네네. 바닥에서 한번 휙 도는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요? 네. 세게 달렸나? 그렇지도 않았죠. 지하 주차장이니까. 근데 굉장히 끽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미끄러지면서 후륜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사륜을 사야 되는 거였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눈길은 당연하고 이젠 빗길에서도 이게 윈터 타이어처럼 잡아주는 그런 타이어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뭐 사륜이어도 겨울에는 그 윈터 타이어 없이는 거의 뭐 무방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 이제 후륜 구동 차들이 네. 이 뭐야 이제 뒷바퀴 굴리면서 앞바퀴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어떤 핸들링도 좋고 막 이런데 그 하나의 단점이 뭐 너무 빗길 눈길에 취약하다는 네. 거, 그죠? 눈길 같은 데서도 경사가 한 5도, 3도만 돼도 뭐 거의 못 올라가죠. 후륜은 잘. 겨울에 사실 후륜이 무섭죠. 그래서 사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어요. 얼마죠? 350만 원 정도 엑스 드라이브가 더 비쌌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륜구동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네. 눈도 그렇고 그렇죠. 기후 변화가 뭐 여름에는 뭐 거의 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 예. 뭐 이렇게 가니까 네. 비 무지하게 왔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 후회스러워. 네. 바꿀 수도 없고 어때요? 네, 다시 산다면은 사실 예전에 아예 고려하지 않았었거든요. 연비라든가 뭐 승차감에서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래서 사륜을 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핸들링이나 이런 게 약간 더 부드럽죠. 그게 후륜이. 후륜이,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네. 그 미세한 차이니까 요새는 워낙 기술들이 좋아서 뭐 BMW X 드라이브 같은 경우만 해도 평상시에는 거의 후륜이에요. 동력이 거의 100% 후륜에 두 바퀴로 돌리다가 빗길이나 눈길을 만났을 때 아니면 한 바퀴가 좀 미끄럽다. 그럴 때 자기들이 알아서 동력을 배분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사륜이라고 해서 항상 사륜 구동으로 굴러가지 않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X 드라이브라고 해도 크게 후륜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만 해도 막 사륜구동 하면 커브길 같은데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왜냐면 밖에 회전수도 다 계산해서 안에를 좀 덜 굴리고 밖에를 많이 굴리고 커브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뭐 사륜구동 X 드라이브 뭐 콰트로 그 뭐 현대에 나오는 H 트랙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벤츠 포매틱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사륜 기술이 좋으니까 그거 큰일 났다. 그죠? 아직 새 차인데 어떡하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직 겨울을 지나보진 않았지만 윈터 타이어를 일단 교체를 한 10월, 11월 경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1월 말까지 예. 하면 되죠. 그럼 보통 첫눈이 12월 초에 오니까 네. 첫눈 오기 전에 한번 해야 되죠. 네.